안녕하십니까. 전류이상의 멘토입니다. 2024년 9월 9일 차트 복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에 보이는 우리 구독자님 풀 마이너스 계좌가 교육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님의 공략 종목과 오늘 차트 복귀 영상까지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1년 동안 계속해서 마이너스였어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이제 마이너스율이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81%, 20몇 %씩 이렇게 이제 손실률이 높긴 하지만 손실 금액을 보시면은 정말 초심자가 지켜야 될 가장 강력한 룰, 예수금의 조절은 지키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한번 마이너스가 시작되면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계속 돈을 때려 놓는데 야, 여기서 멈춰야 돼. 지금은 내가 연구하고 연습하고 있는 과정이야. 그렇게 이제 절제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손실금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지만 제어가 됐죠. 이 정도는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계속 냉정하게 대응을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이런 결과물에서 분명히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도 결과가 안 나온다. 결국은 기법의 차이거든요. 기법. 분명히 신법은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잘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걸 하느냐. 기법만 배우면 된다는 거죠. 명확한 기준. 어디를 공략해야 되는지 그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똑같은 타점. 폭락장, 상승장. 할 것 없이 똑같은 타점만 계속 공략하면은 분명히 성과는 나오게 돼 있거든요. 8월 29일 날 교육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이거 맞나? 아닌가? 테스트 한번 해보고 그 다음 거래부터는 쭉 계속 수익이 나죠. 매일 일별로 계속해서 전일 다 수익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종목을 보게 되면은 P&K 피부 임상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공략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6일 정고점이고 기본 패턴으로 이루어졌죠. 직장인이시다 보니까 이 종목을 일단 공략한 거 가장 잘하는 선택이었죠. 그리고 8월 29일, 30일, 9일, 3일, 4일, 5일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매일 수익이 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타점을 잘 잡아야 돼요. 애매한 타점, 그리고 기법이 알려주는 대로,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계속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운도 있을 수 있고, 그쵸? 라파스, 하이로닉, P&K, 네오이멘텍, 양지사, 화성밸브. 지금 제가 빨리 선택해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타점 잡기도 재밌고 쉽다라는 게 아니라 재밌고 수익이 나기 좋았던 오늘 같은 장에서는 지수가 하락을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요주 입문들에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회원님들에게 카톡을 보내드리죠. 요분들이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제가 아침에 뉴스 보지 마라. 지수가 막 빠지고 있어요. 막 미국 장이 어떻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쫄린단 말이죠. 긴장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무슨 법이 어떻다. 금투세가 어떻다. 미국 장이 어떻다.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절대 그런 뉴스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차티스트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완벽한 차티스트는 뉴스를 절대 보지 않습니다. 왜? 이미 뉴스가 터져서 긍정의 힘이 초과한 급등주들에서만 거래를 합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고점 돌파하면은 무조건 상승장, 최고의 시장에서만 거래되고 있다라고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뉴스는 절대 보지 말고 지수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계속 공략을 해야 됩니다. 오늘 회원님들 어떻습니까? 전 종목 수익 실현,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죠. 그러면은 차트 복귀와 함께 이 스토리 이야기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님의 첫 번째 공략 종목 P&K 피부 임상연구센터입니다. 2365원을 기준으로 주가가 주도주 등락률로 올라갈 겁니다. 갭을 띄우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바닥에서 돌파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갭을 띄운 다음에 갈 수도 있지만
등락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많이 뛰었다면 아래로 내려갈 때 공략하는 그런 방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기준을 2, 3, 6, 5로 잡고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가장 첫 번째 정고점을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이 정고점이 안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은 좀 더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3, 2, 1 체크. 자, 정고점입니다. PNK 피부 같은 경우에는 유일 정고점으로 나타나죠. 유일 정고점. 이 정고점은 여기 아닙니다. 여기 아닙니다. 여기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지와 저항의 모습들을 과거와 현재의 차트에서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을 통해서 어디서 앞으로 거래량이 터질지를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높은 확률로. 그렇게 되면 이 승부는 거의 이겼다고 봐야죠. 굉장히 쉬운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돌파의 영상이 나왔는데 분봉으로 전환을 해서 보면은 거래량이 터지는 위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량이 아래에서 없다가 툭 터지죠. 지지와 저항은 어디입니까? 어디서 가장 많이 터져야 되죠? 어디서? 바로 여기가 되겠죠. 이 부분.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는 겁니다. 첫 번째 돌파, 매수, 수익 실현, 매수, 수익 실현. 2회차. 누군가에게는 3회차, 누군가에는 4회차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가 승부하는 가장 좋은, 가장 안정적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자리가 이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 하나를 딱 공략했다는 것은 정말 그 타점을 잘 노렸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런 타점들을 공략해야 성과가 잘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종목은 거의 보너스 종목이었죠. 라파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이렇게 보겠죠. 고점이 두 개입니다. 직전 고점과 전고점. 추세가 전환이 일어난 직전 고점. 그리고 돌파를 목표로 하는 전고점.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이 전고점은 유일 전고점입니다. 그리고 차트가 하락을 하면서 하락이 멈추는 역할, 하락이 멈춘 다음에 상승하는 상승의 역할, 이 두 개를 다 잡는 추세 전환봉, 추세의 전환을 이끄는 이 봉을 우리가 추세 전환봉 또는 직전 고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타점이 하나, 둘, 직전 고점은 전고점에 수렴이 되고 있죠. 수렴. 그리고 이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나 이격도, 결정가 이격도가 크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거의 이 안에 머물고 있죠. 이 안에. 전환을 해서 거래량이 이 부분에서 터집니다. 가짜 신호와 여러 가지 휩소, 블러핑이 일어나고 있죠. 그럼 매수 타점이 반타작이 됩니다. 반타작. 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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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구간. 누군가는 빠르게 여기서 정리를 했을 수도 있겠죠. 라파스는 반드시 반땅, 신호 물량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래에다가 비중을 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했던 종목입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안 좋죠. 네, 거래량이 안 좋았다는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질질 끌고 가는 거. 차라리 이 부분을 버리고 이 거래량이 여기서 붙었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는데 상당히 좀 질질 끌었지만 어떻게 해서든 이 부분에서 수익을 내신 거 축하드립니다. 하이로닉을 끝까지 기다렸다가 추적해서 잡아냈다. 자, 이거는 정말 재미난 차트죠.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시가에서 이제 18% 이상 갭을 띄웠어요. 상당히 위험 수치까지 갭을 띄웠죠. 이런 종목들이 아래로 하락한다는 것은 대부분 다 짐작을 하고 있을 거예요. 갭이 너무 크죠.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이날 시가가 1050원 그리고 펌핑되면서 1600원까지 올라갑니다. 6월 26일에 정고점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은 두들겨 맞는 거거든요. 결정가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게 여기서 두들겨 맞고 주가가 하락합니다. 기가 막히죠. 결정가를 보시면서 야 이것 봐라.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움직였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 거래량은 가짜. 그러면 무음 처리가 됩니다. 무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은 삭제시켜야 돼요. 왜?
여기서 돌파를 하지 않고 내렸으니까 지금은 가짜, 다음에는 진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입니다. 다음. 오늘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 완전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신호를 눈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로닉은 지금 이 녀석이 무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없어요. 여기까지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텅 빈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여기와 여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주가 등락률상 갭을 띄우고 첫 번째 만나는 정고점은 어디예요, 여러분들? 단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자, 이 부분이 생략이 되고 여기와 여기입니다. 출발합니다. 어디를 가장 먼저 만나나요? 1번, 2번. 어디? 이거는 뭐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여기를 만날 수밖에 없죠. 내려가면서 주가를 여기를 먼저 만날 수는 없죠. 여기를 만날 수밖에 없죠. 위에서부터 19, 8, 7, 6, 5, 4, 3, 2, 1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기부터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6월 12일자를 찍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려라. 고가 6월 26일 고가에서 때려맞고 딱 떨어지면은 눈치를 채야죠. 아, 다음 타선까지 낙하하겠구나. 어디? 기가 막히죠. 1640원에서 멈췄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은 어디서 반등이 나와야 하느냐? 정고점을 여기로 측정을 했죠. 여기 정고점이 얼마입니까? 상당히 낮습니다.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나타났죠. 9,500원대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보시면서 아, 여기구나 직감할 수가 있죠. 다시 돌아와서 어딥니까? 네, 바로 여기죠. 여기서 기다렸다가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원님들께서, 구독자님들께서 공략을 하셨다면 여기가 하이로닉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카페에도 제가 올려드린 네오 이뮨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상한가 따라잡기의 개념을 이용한 건데 오늘 공략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초심자분들에게는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유일 정고점으로 나타난 네오 이뮨텍의 정고점은 여기죠. 여기. 여러분들이 직감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제 여기입니다. 지지와 저항 한번 그려보십시오. 저랑 아마 비슷하게 그려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나오죠.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 자리를 결정가와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게 될 겁니다. 지지와 저항은 항상 같은 자리에서 정말 같은 자리라는 게 종목마다 같은 자리라는 게 아니라 그 위치가 눌리고 돌파하고 교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어떤 날에는 1원까지 맞아 떨어지기도 합니다.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이 맞아 떨어지는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다리던 거래량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오 이뮨텍은 정고점이 이날 2024년 4월 25일이 되죠. 보겠습니다. 돌파의 신호가 상한가로 만들어집니다. 굉장하죠? 네, 굉장합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가격을 한번 보십시오. 하락하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떨어지면서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줍니다. 그리고 매도 타점, 다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두 번 딱 주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주 높은 확률로 2회차까지 흔들어 놓는 게 보이죠. 그래서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 등락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을 알고 있죠.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들어갔다 한다면은 손절가가 깨지면 바로 나와야 되고 가장 낮은 수에서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리스크가 끌 때는 가장 낮은 수에서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가, 저가가 있을 때 매수 타점을 기준으로 반등을 재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내려오다가 만약 여기 고가에서 반등이 나와버렸다. 그럼 반등이 나와버린 겁니다. 고가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매수까지는 안 왔잖아요. 기다려야지. 이렇게 되면은 반등의 횟수가 더 늘어나거나 애초에 반등 이후의 일이 되죠. 이 반등이 없었다 한다면은 당연히 여기를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와 같이 등락률이 위험 요소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아래에서 공략하는 게 맞습니다. 반으로 나눠서 신호 물량, 매수 이렇게. 그래서 네오 이민텍을 공략하신 분들의 매수 타점이 다 여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네오 이민텍 공략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양지사죠. 정고점 찾아봅시다. 3초, 2초, 1초. 정고점 어딥니까? 네, 여기죠, 여기. 양지사의 정고점은 누가 봐도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안 보입니까? 정고점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항상 후기로 남겨주시는 전하는 이야기들이 정고점은 안 보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정고점만 찾으면 일단 승부는 거의 이기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운이 따르지 않는 한 조금만 운이 따라주면은 이기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줄을 그어 보니까 지지와 저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주가가 위로 올라갑니다. 물론 예상 등락률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최근자에 이제 공개된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 타점은 여기가 됩니다. 매수, 매도.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만약 여기를 놓쳤다. 그래서 다음 타이밍으로 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이렇게 2회차까지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 이후에 벗어나면은 위험하죠. 그래서 양지사를 만약에 네오 이민텍처럼 공략을 했다. 그러면은 이 두 포인트를 공략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양지사는 이렇게 공략이 끝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락을 가게 됩니다. 나락을 가게. 나락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정고점이 상한가일 때 상한가의 종류도 한 두 개가 있잖아요. 좋은 상한가는 이렇게 장대양봉이 딱딱 섰을 때 세 개의 강력한 지지와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조밀하죠.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이 결속력이 무시무시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 상한가는 깨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한가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결속력이 없어요. 중구난방입니다. 지 멋대로예요. 멋대로.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상한가.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어떤 상한가가 물량을 받을 때 안정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강력한 지지선이 되는 이 자리. 중구난방의 이 자리. 결속력. 이게 결정가라는 거죠. 상한가에는 아주 강력한 지지와 저항이 세 개가 결속력을 딱 단단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 중구난방 상한가는 깨진 겁니다. 애초에 계획이 맞지 않은 상한가. 그래서 받아주지 못하고 무너져 버려요. 깨진 상한가.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을 주요 고객님으로 모시고 있죠. 화성밸브 보겠습니다. 화성밸브 차트. 이미 제가 이렇게 이제 줄을 한번 꺼놨었는데, 화성밸브. 정고점 어디일까요? 한 번씩 찾아봅시다. 1630원. 이 위치에서 주가가 움직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두 개를 찾을 겁니다. 하나, 둘. 이것도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1630원입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한 11,700원. 요 정도는 올라야 우리가 주가 등락률상 급등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소에 닿죠. 그럼 이 녀석은 애초에 안 됩니다. 애초에 해당이 안 돼요. 두 개가 있죠. 거래량. 7월 29일자가 거래량이 조금 좋네요. 그리고 이 정도 차이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통은 뭐 비슷비슷하게 좋고. 우리가 볼 때 거래량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 뭐 있습니까? 거래량도 좋고 이 비교하기가 상당히 애매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결정가죠. 결정가. 이 두 개의 결정가들을 비교를 해보십시오. 결속력. 이걸 갖다가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어떤 게 좋은가요? 8월 7일 그리고 7월
29일.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무조건 7월 29일입니다. 7월 29일에 이 캔들의 결속력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공략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분명히 제 수업을 들었다면 이 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결정가의 이격도는 7월 29일. 굉장히 단단합니다. 분봉 전환을 해서 가짜의 신호가 등장을 하죠. 거짓 신호. 이 신호를 보고 이야 이거 기가 막힌데 따라붙었으면 손절입니다. 다시 돌파하겠는데 따라붙었으면 손절입니다. 또 가는 거 아니야? 따라붙었으면 손절입니다. 이렇게 안 할 것 같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 신호는 어디냐? 또 여기서 붙었다가 손절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절대 아니죠. 진짜 신호는 여기입니다. 여기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워낙 결속력이 좋다 보니까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돼버리는 거죠. 요렇게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은 맞죠? 요렇게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공략 포인트가 나오는 것. 화성 밸브 다시 한 번 더 비교. 결속력. 우리가 공략하고자 하는 캔들의 결속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대신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권장 상황에서 좀 조건부가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을 크게 넣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승부를 할 수 있는 종목은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많은 곳, 카페라든가 유튜브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조언도 좋습니다. 그리고 충고도 좋아요. 헌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매매 기법을 알고서 그 매매 기법에 대한 조언과 충고를 들어야 돼요. 매매 기법이 맞지를 않는데 조언과 충고를 듣는다? 어쩌면 이게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매매 기법을 배운 다음에 이게 뭔가 잘 안 되면은 조언과 충고를 귀담아 들으면서 발전시켜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기법이 맞지 않는데 뭔가를 누군가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런다? 이거 크게 실력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회원님들처럼 300, 500 소액으로 점차 매매 기법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자신에게 맞는 그리고 자신의 실력을 처음부터 천천히 끌어올려야 돼요. 100만 원으로 하든 200만 원으로 하든 300만 원으로 하든 자기가 암산이 빠르고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현재 예수금에 맞는 금액 이걸 설정을 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제 교육 방침은 그래요. 이분이 예수금이 1억 있고 이 사람은 또 몇 억 있고 이 사람은 또 몇 천만 원 있고 이 사람은 한 몇백만 원 있어. 다 똑같아요. 풍문간파는 무조건 처음은 소액부터 시작해서 크게 가는 겁니다. 거액 투자자가 수액 투자자가 되는 거 제가 많이 봤다 그랬죠? 정말 거액 투자자예요. 거래에 몇 번 실패해버리면 바로 소액 투자자 직행입니다. 그럴 바엔 처음부터 소액으로 천천히 실력을 키워나가야 되죠. 풀 마이너스 계좌가 풀 플러스 계좌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며칠 안 됐죠. 명확한 매매 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조언과 충고가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또 이 회원님을 응원하면서 비슷한 나도 진짜 남 일이 아니다 해서 연락을 주신 회원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풀 마이너스라거나 정말 매매에 좀 뭔가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별표를 쳐놓고 제가 주의사항을 또 알려드려요. 이러지 마라. 오늘은 이렇게 해라. 왜냐면 요주의 인물들 관심 회원분들은 제가 그렇게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럽다면 제가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짚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은 잘할 수가 있습니다. 뉴스 보지 마시고요. 지수 보지 마세요. 그리고 유튜브에 달리는 뭔가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댓글이라던가 기사에 실려있는 이래서 우리나라 국장은 나쁘네, 미국장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절대 듣지 마세요. 절대 듣지 말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대로만 하시면은 오늘 하락장이었나요? 8월 5일 날 악마의장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쉽게 가고 있죠. 굉장히 쉽게 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지수와 그 어떤 뉴스 보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